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온라인에도 많이들 참여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참여해주실 거고 또 오프라인에도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오늘 제8회 혁신 한마당 인천교육 혁신 한마당 중에 학생자치국지를 맡고 있는 인천시 교육청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백신종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가 혁신에 대한 이야기, 특히 오늘은 학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의 표정과 서로의 입모양을 보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와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 혁신 꼭지 중에 학생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 교육청은 민선 4기 교육감님의 시작에 교육청의 비전이 바로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입니다. 그 학생 성공 시대, 소위 말해 우리의 교육청의 목표에 학생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천명했는데요. 그 학생이 스스로 결정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생 자치가 그 중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학생 자치의 이야기를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의 이야기로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참석하신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인천 남고 서영석 학생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영석님께서는 학생자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이 학생자치 네트워크라는 것은 각 학생회장 학생 정부회장이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의 이유, 또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동희 학생이십니다. 네, 네. 인천시 교육청에는 학생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참여위원회는 인천시 교육청 조례에 따라 법적 기구인데요. 이 학생참여위원회는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또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의 한 일원이시기도 하고 또 학생참여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또 학생참여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신데요. 우리 박예영님 계신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일단 우리 박예영님께서는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있어요. 바로 학생 정부회장에게 공약 이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공약 이행비라는 것이 사실은 때때로는 그 공약이 그 후보만의 약속, 후보만이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그 공적인 약속이 이행되고 또 그 이행과 함께 책임과 자율, 예산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 이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에 대해서 우리 박예영 학생님께서 도착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에 있어서 이 학생 자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각 학생 회장, 부회장이 연결되어 있는 학생 자치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 인천 남동고등학교 서영성님께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연결과 공유로 연대를 꿈꾸다에 대하여 발제하게 된 인천 남동고등학교 서영석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것의 목차는 1.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의미와 역할 2.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활동 사례 3.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효과 4.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한계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생들의 아름다운 움직임이라 말하며 누군가는 어떠한 그물을 벗어나기 위한 학생들의 합동이라고 말합니다. 학생자치 네트워크란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생의 삶의 문제 및 교육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학생의 운영과 학생 자치 발전을 위한 교류,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등학생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구축된 학생회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인천의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인천 관내 고등학교의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생자치 연합 모임입니다. 2018년 1기로 출범하여 2022년 현재 5기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화의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표와 대의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제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감과의 대화, 학생자치 공유회, 학생정책 백인 토론회, 학생참여위원회 연계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코로나 초기에 화상회의를 통한 개학 이후 급식실 이용 방안, 개인 위생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SNS 캠페인 진행 방안, 학생회 담당 교사와 학생 대표가 함께하는 공론의 장 등과 같은 학생회가 주도하는 학생자치 활동한 방안을 교육감과 논의하였습니다. 학생들도 단순히 개학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개학 이후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내실 있는 개학 준비를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학생들의 주도적으로 개학 이후에 학교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학생자치 공유회를 열었는데요. 학생자치 공유회란 각 학교의 자치활동 진행 상황이나 인증 사진을 고등학교 학생자치 네트워크에 공유하고 경품을 받는 행사입니다. 참석한 학교의 소정의 경품을 증정하여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였는데요. 학생 독립 운동의 기념일 관련 캠페인, 문구 제작, 사행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학생 독립 운동 부스를 설치하여 등교 바지 행사와 SNS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책 백인 토론회에 참여했는데요. 토론회는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초등 특수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일부 정책에서 청소년 정책 공모, 정책 예산 학교에서 접수된 112개 안건 중 투표를 거쳐 최종 8개의 정식 의제를 상정했습니다. 정책 설명을 들은 후 온라인 및 현장에서 140여 명이 정책 동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와 지역 간 연계 진로 교육, 학년형 스포츠 클럽 축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교류 등 모든 안건이 70% 이상의 높은 동의를 얻었고 제안한 정책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2021년 교육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학생이 스스로 주도하는 인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참여위원회 연계활동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초, 중, 고교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인식 개선, 기후 위기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찾는 활동입니다. 이처럼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학생에 간의 상호 소통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에 한 걸음 다가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이라는 위치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의 한계점을 이기 선배님들께서 쓰신 편지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학생자치 활동을 하면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깨닫고 학생들도 학교라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속 학교라는 틀을 넘어 다른 학교와의 협력으로 생기는 수많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학교 학생에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지지해 주었던 교육청의 뒷받침이 컸습니다. 전통적인 학생의 역할로 구성된 학교의 교육과 관료주의라는 족쇄는 우리를 한정적인 시간만을 보게 했고 비판적 사고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학생이 직접 교장실에 교장 선생님을 뵈러 가는 것이 커다란 잘못이 되는 사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학생의 주체성과 학교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학생의 법제화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이번에는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학생의 법제화 법안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공화제는 이회의 설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라는 거대한 사회에서도 학생이라는 이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학생에게 명확하게 자치권을 부여해줄 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 주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란 없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대한 포럼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며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특정한 방식의 사고를 주입받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전제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의 참된 목적은 각자가 평생 자기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지 학생들에게 어른 개개인의 사고를 주입하는 단순 명령을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의 결과주의에 사로잡힌 입시 중시 교육은 학생을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학생에 대한 단순 상징적인 역할의 권한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민의식, 학생들의 높은 가능성과는 대비됩니다. 학생의 법제화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책 과정의 시차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회는 시차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기 전에 학생의 권리를 명문화하여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겪는 학생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구시대의 틀 안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현안을 꿰뚫어보고 교육 정책에 더 많이 개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희 학생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끈끈한 상호소통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희의 상호소통이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어야만 일반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자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저희가 주도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만남을 자주 가져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가 꽤 구성된 지는 시간이 좀 많이 됐죠. 현재 5기까지, 그러니까 즉 5기수의 학생자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내딛었을 때 한 발짝 더 내딛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한 발짝 더 내딛어서 두 발짝 갔을 때 한 발짝 더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 자치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는 학생 자치가 커지고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영석 학생께서 학생의 법제화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더 넓혀보면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이든 학교 운영 전반에 어떤 주체로서 법제화된 위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안전이었어요.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 중에 이 안전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발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 학생보다는 그대들이 잘 모르는 더 잘 알고 있는 어른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대들에게 제한된 상황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합리화했다라는 내용이 교육정책연구소에 발간된 자료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학생자치 네트워크에서는 주체적으로 우리의 등교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묻고 확인했다는 모습에서 학생자치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또 학생자치의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영성님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모든 발제가 끝난 후에 자유발제 시간에 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성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 참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김동희 학생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참여위원회에 대해 발표할 학생참여위원회 3기 위원 김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목차에 따라서 학생참여위원회가 무엇인지, 학생참여위원회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참여위원회가 낼 수 있는 효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참여위원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학생참여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된 위원회입니다. 학생참여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이 해당 조례에서는 학생참여위원회가 구성된 목적 및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자격 조건과 위원장의 역할, 포상,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일단 정기적인 회의, 백인 토론회, 정책 포럼 참여, 청소년 정책 예산학교, 다양한 주제의 대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우선 정기적인 회의는 온 오프라인으로 자주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정책 포럼은 학참위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 등을 골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나머지 활동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참여위원회의 역할은 학생 관련 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청소년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 제시, 백인 토론회 준비 및 참여, 위원회 활동 사업 행사에 대한 홍보,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정책 포럼 참여 등이 있습니다. 우선 백인 토론회가 현재 학생참여위원회 활동 중 메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백인 토론회의 진행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정책 예산학교, 청소년 정책 포럼 등을 운영하여 직접 정책 안건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 해당 정책 관련 전문가들과 학생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백인 토론회에서 진행할 최종 안건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정된 정책 발제자들의 발표가 있고 평가단 학생들이 직접 정책 발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학생들의 투표가 이루어지며 일정 기준이 넘으면 그 안건이 선정되어 다음에 인천교육계획에 반영됩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백인 토론회를 모방하여 학교 내 행사로 진행했었는데요.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반별로 의견을 내고 해당 의견들을 학생에 대해서 검토하여 총 3가지 안건을 백인 토론회에서 발제할 최종 안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교내에서 진행한 백인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의견을 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후에 학생들의 안건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의견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직접 느껴보고 실천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학생참여위원회의 기대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참여위원회는 조례에 제정된 것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뿐입니다. 다만 지역별, 시도별에서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생참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굳이 학생참여위원회라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회 등 유사한 기구들도 존재합니다. 지역 청소년의회 및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등 교육청 차원이 아닌 학생자치 기구들도 존재하며 이것들은 저희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는 일단 타 지역과의 연계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서울과의 교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같은 학생참여위원회로서의 교류가 먼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대 효과로는 인천 내 비슷한 지역교육청 참여위원회 그리고 학생참여위원회, 인천학생 네트워크 등 인천 내 비슷한 학생자치들끼리 공동으로 활동을 진행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대 효과는 학생들이 정책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통해서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학생 자치이자 학생 참여위원회의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를 보여준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학생참여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다시 만든 조례에는 총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학생들이 꿈꾸는 인권 조례의 비전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진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인권 조례의 비전은 학생들은 인격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관련된 자신의 인권이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고 꼽았으며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음을 저기 인권 조례에 명시를 해놓음으로써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 고침한 학생 인권 조례는 원래 있던 인권 조례를 개편하여서 왼쪽에는 직접 그림을 그리는 등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한계점은 이것도 역시 학생 자치에서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택된 정책들이 실제로 다음해 교육 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보완을 하려면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에 의해 채택된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누리집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또는 학교 측에 전달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이 채택한 정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이 의견을 내도 이게 반영이 되는구나를 알고 학생 자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일구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PT 오류가 생겨서 다른 한계점을 또 지적을 해드리면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은 앞서 발표를 들으셨다면 아실 수 있으시 백인 토론회라는 활동에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참여위원회는 백인 토론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그러기보다는 이제 정책 안건 발제와 백인 토론에 집중된 게 아니라 표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필요해서 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두 분 다 이렇게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대단하신데요. 우리 일단 발제해주신 우리 김동희 학생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참여위원회가 이제 제가 또 담당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아픈 부분을 딱 꼬집어 주셨어요. 백인 토론회만 하는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백인 토론회 조금 더 운영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참여위원회가 정책을 고민하고 그 정책들이 반영되는 과정들을 백인 토론회의 목표 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더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 연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앞서 우리 서영성님께서는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학생자치 네트워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우리 학생참여위원회가 다른 지역에 유사한 이런 참여위원회나 또는 청소년의회와 공동으로 활동을 해보거나 공동으로 연결된 어떤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저도 점점 이런 학생자치의 저변이 확대가 돼서 우리 지역의 일이 또 타 지역의 일이 함께 공유되고 함께 고민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예영 학생의 발제를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예영 학생 오늘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박예영 학생님께서는 청소년에게 학생 각 인천시에서 각 학생 회 정부회장에게 공약 이행비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그 공약 이행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모셔볼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 자유와 책임을 누리다를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인천 논현고등학교 학생 박예영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인천 논현고등학교 학생 회장을 맡으며 공약 이행비 사용을 기획하고 활용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공약 이행비를 주제로 하여 이런 차례를 통해 제 생각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 전에 얘기하는 주제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공약을 실행하며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회장의 선거 공약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학생회장의 공약을 이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 사업은 2018년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교육청이 수용하여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이 각 학교의 공약 이행비를 지원하면 학교는 학생자치회 회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공약 이행비 지원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2022년 기준 모든 중고등학교, 희망 특수 각종 학교에 학교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 지원은 아래와 같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23년도 초 151교 100만 원, 중 144교 250만 원, 고등학교 각종 특수학교 130교는 350만 총 9억 6,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약 이행비 지원이 늘어나며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에는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바로 공약 이행비 지원이 학생 자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의견과 제 생각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약 이행비 사용을 통해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끝까지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엔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자치회 내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나온 결과들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회장 공약 이행비를 통해 민주시민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회장 학생들의 의견에 따르면 예산 관련 다양한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었으며 학생 안전 및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학생 자율적으로 우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자율성을 기를 수 있었다 합니다. 또한 저도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학생자치회 임원들과의 역할을 분담하여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소통과 연대의 힘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열린 자세로 토론과 토의의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에 기여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주도의 과정에서 성취감, 뿌듯함,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주었고 편의성을 증진시켜 주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으며 직접 정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편리해지고 발전하는 학교를 보며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공약 이행비 이행 사례인데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화장실에 마스크 생리대 배치하기, 과학키트 제작 프로그램 추진, 캠페인 진행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생리대 배치는 전 회장 선배님께서 진행하신 공약인데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의 중요성이 더 올라가 이 공약을 실천해 학생들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키트 제작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폼을 제작하여 모은 다음 화학,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주제로 해
각 분야별로 퍼실리테이터를 정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과계열 학교였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이라 생각해 이과와 관련된 활동을 공약 이행비로 진행하며 이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볼 수 있었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자신과 비슷한 학생을 통해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 후에도 처음 해보는 퍼실리테이터라 힘들었지만 그만큼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후기를 많이 들어 프로그램을 주최한 입장에서는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활동으로 동화책 제작 활동도 하며 분야를 다양하게 해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하며 금연, 교통안전, 생활태도 등 정말 다양한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대부분 허리띠나 우드락 등을 구매해 피켓을 직접 만들고 등교 시간에 조금 일찍 나와 학생회 친구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며 공약 이행비를 사용해 본 결과 이행비가 지원되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약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회장으로서 내세웠던 공약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하며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점과 대비되게 아쉬운 점도 많았기에 이번에 경험해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품을 제작해 공약 이행비를 사용하며 느낀 한계점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한계점이 바로 공약 이행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적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더 넉넉하게 주어진다면 훨씬 질 높은 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약 이행비가 나눠져서 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장에서는 공약 이행뿐만 아니라 학생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때가 많습니다. 학생의 사업과 회장단 공약을 함께 실현하다 보니 돈이 부족해 모든 활동을 다 완벽하게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적은 돈으로 인해 의견 조율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 이행비를 학생회 정부회장 공약 이행비로만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생회 운영비와 공약비를 동일시하지 않고 따로 지급하는 것이 의견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며 넉넉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임원을 맡은 학생 개개인의 한계점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학생회 임원이라 불리는 학생회장과 부회장들이 학생 자치를 경험해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한 학생 활동이라도 경험해봤으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학생 자치를 직접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 임원들은 손에 꼽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생회장과 부회장이라는 자리에 처음으로 앉아 학생회를 이끌게 되면 좋은 통솔력과 좋은 실무적인 행동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임원 활동을 했던 학생이 임원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임원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약 이행비가 점점 더 늘어나는 점이야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늘렸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학생 개개인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또 이를 제3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도 배정되면 청문회 등을 통해 예산 사용이 적절했는지 평가받는 게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학생이 아니라면 선생님이라도 공약 이행비에 관해 평가하고 이에 학생들은 좀 더 나은 공약과 학생 자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배우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학생회의 일이고 이를 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든 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공약 이행비 정책의 개선과 합쳐지면 더 활활 타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인천광역시 학생 자치를 위해서 발제한 박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제자까지 발제를 하고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우리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얘기는 뒤에 이제 자유발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함께 자리하고 계신 분들께서 편안하게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3시까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공약이행비 말씀 주셨어요. 공약이행비에서 제일 제가 담당자로서 뼈아팠던 부분은 예산을 늘린 것에만 초점을 두지 마라라는 부분이 마음이 좀 찔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돈을 공약 이행비를 그렇게 사용하고 나서 과연 온당하게 사용했는지 또는 그게 적절한 사용이었는지 그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국정감사라고 하든지 행정감사라고 하든지 그 교육청 기관들이 국회나 시의회로부터 그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를 받는데요. 그걸 매년 받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학생회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그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고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자로서 그러한 절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뼈아팠던 이야기는 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생회장이 되었는데 그 회장이 또는 그 부회장이 과연 자치에 대한 경험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우리가 학생이 학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학생회가 구성되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해 보면 뭐 많게는 5, 6년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는 2, 3년이 있을 수도 있는데 1, 2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또는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느냐도 우리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자기 결정권을 줬으니 결정해 보세요 라고 하고 빠질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갖기 전에 그 권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생 자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공약 이행비, 그리고 하나는 학생 자치 네트워크, 그리고 하나는 학생 참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발제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학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이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는 학생들이 더 많은 참여와 더 많은 주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가 되고 일단은 공통 질문도 좀 드려보고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요. 혹시 학부모님 계십니까? 다 선생님이시군요. 그러면 역할을 정하죠. 오늘 학부모님 입장으로 가시겠어요? 어떻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학부모님 아니시죠? 손 드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우리 학생도 계시고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겸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 이야기의 관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입장 또 교사의 입장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학생분들도 두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예, 마이크는 편안하게 주시면 대화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저는 어, 네, 저는 현재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을 담당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교육감님이 처음으로 진행해주신 이제 학생 자치 강사단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묵직하신 분이 오셨어요 지금.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는 인천 중산고등학교에 지금 1학년 학생 부회장 맡고 있고요. 지금 앞에 계신 학생참여위원회의 3기 학생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구면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만났던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방송으로 나가지만 그냥 우리 여기에 앉으신 분들 편하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는 물론 여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여기 좀 같이 공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한번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어떤 분이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해밀학교에서 온 교사 조은영이라고 하고요. 학생 자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들어보고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각중학교고요. 공립형 대안학교입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해밀학교는 저기 교원노동터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예, 구월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네. 저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네. 저는 저기 고1 학생을 둔 엄마고요. 지금 마을교육지원단에서 장학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마을 교육하고 있는 장학사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는 마을교육 지원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업무를 맡고 있는 조선미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네. 예, 저는 도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고요. 그다음에 저희 너무 반가운데 저 논현동에 살고 있어서 저희 큰애는 송천고등학교, 작은애는 논현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학교를 보고 또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동네 친구들이 저렇게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잘하는 친구들이구나. 너무 반갑고 그 마음에 너무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는 또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주도적이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몫을 또 학생 자치에 관심을 갖고 나가는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혹시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도움이 됐다면 초등학교에서 어떤 거를 조금 더 많이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거나 선생님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지. 아까 여기 예영 친구 발표할 때 보면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해본 친구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회장 부회장의 역할 말고도 자치라는 곳에 좀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거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학교의 아이들을 활동하는데 조금 더 그쪽에 역량을 쏟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온 김에 그리고 또 예영님께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나머지 두 분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정의를 하자고요. 질문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장, 부회장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치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치라는 게 결국엔 학생 자치란 그 자치는 자기결정권을 말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 중인 또는 그 학령기에 얼마나 많은 자기결정권 행사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실 것 같아요. 또 붙여보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결정권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확대해가며 경험치를 쌓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저기 우리 참여위원님들도 긴장하고 계시고요. 학생들에게 이 자치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청도 그렇고 일단 학교 구성원들이 또 교육 정책적인 측면도 좋습니다. 학생들이 이 자치의 경험을 확대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영님. 일단 저는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해봤던 질문이었거든요. 저도 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후반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활동을 진행했었는데 왜 이런 걸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이런 임원 활동, 그러니까 리더십, 자기 먼저 나가서 뭔가를 하는 이런 자세를 키워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두려움을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먼저 직접 나서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시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생각해보자면
누구나 한 번씩 다 반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반장이 약간 인기 투표로 진행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인기 있는 애들이 항상 뽑히고 그런 친구들만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면서 또 그런 친구들만 리더십이 쌓이고 사실 굉장히 좀 불평등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 좀 인기가 없는 친구여도 그 친구가 소관의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어떠한 직책을 맡아서 다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초등학교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학생회 임원 활동을 중학생 때부터 해왔었는데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장 투표가 거의 인기 투표처럼 진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막내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입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입금이라고 해서 반장이 없고 돌아가면서 활동들을 한대요. 근데 제 동생은 약간 좀 소심하고,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끼리 있을 땐 잘하는데 약간 리더십을 막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가 아니어서 저희 가족은 그 애기가 학교에 대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학생이 이제 이름이 김도연이어서 1번이어가지고 제일 먼저 반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하고 와서 집에 오니까 되게 재밌었고, 이게 친구들이 반장이라는 직책이 지워지면 약간 좀 우러러 본다고 해야 하나? 애기들이 약간 쟤는 좀 이 활동을 할 때는 쟤한테 물어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한 게 그 친구가 학교에 다니면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돌아가면서 반장을 했던 게 그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초등학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성을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서 주체성을 느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만든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학생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것도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학생이 직접 선생님이 되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수업이 훨씬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만든 수업이라는 이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숙하더라도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한다면 그 초등학생들도 자신만의 주체성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계신 두 분, 회장님이시고 위원장님이신데, 예, 저 오늘 못 나가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그 동생들이 다 중1이고 초6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중고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학생 참여위원회가 되고 나서 초등학교 이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는 요즘 반장, 부반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애들이다 보니까 인기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한테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그냥 애들끼리 그 반장 부반장이 그냥 인기 투표다 보니까 너네들끼리 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건 이제 마니또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이제 도와주고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번 학생 자치에 대해서 좀 다가가라고 마니또라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라고 제안해봤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끼리 다 협력하면서 이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멋있는 학교 생활을 만드는 걸 보니까 너무 보람을 느끼고 해서 이제 초등학교도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앞에서 다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네, 제가 말할 게 없는데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는 학생의 일원으로 일을 했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생의 임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 자치가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사점이 좀 온도가 다른 느낌이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자치 네트워크가 좀 연결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는 중학교는 중학교끼리만,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끼리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이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학생 자치에 관련된 교육감님의 공약 부분들이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학교로 이행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그래서 그런 학생 자치에 관련된 교육감님의 공약의 정책들이 정말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이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당사자인 학생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과 실천을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왔는데요. 일단은 정책은 그 주체들에게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 거고요. 또 그 경험을 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나 또 앞으로 나아갈 점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학생 자치에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결국은 학생들이 각자 한 명 한 명 소중한 삶의 주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학생 자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제 지역과 연계하는 마을과 연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연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 자치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까 이런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발휘됐으면 좋겠느냐. 초등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저 태생은 초등교사거든요. 예. 선생님들이나 또는 여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에게나 학생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어떤 재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먹고 싶다는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자기 결정권이 발휘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업도 선생님이 다 디자인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좋은 워크시트를 만들고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했는데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저도 지금 두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하지만 난 이렇게 엄마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를 보시는 장학사님께서 자치에 대해서 자치가 어떤 건가를 얘기해 줬을 때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 자치란 이름으로 자기 결정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자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치가 뭐라는 게 저는 개념이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게 같은 방향이어야만 정말 학생들의 자치권이 발휘될 수 있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선생님 두 분 계시기 학부모님께서 학부모님 입장으로 하실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학부모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가 왔으니까요. 네. 지금 되게 부러운 학생들 어서 섭외를 했는지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이쪽 지역구에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다 갔을 텐데요. 네, 그 제자들은 다 어디 있는지 자취를 했는데. 네, 저도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데 중학교 과정도 보고 그 중학교 그러니까 또 교사이다 보니
아이들도 이런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 아이가 흥미를 안 느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학교에서 그 자취하는 친구들을 보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저희는 반장 선거가 없거든요. 없앴죠 그때. 없애고 대의원 제도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열었는데 실제로 그것도 마음이 동의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를 가보니까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아이들이 회상회장이 되는데 그 학생회장이 굉장히 역할이 많아요. 모든 일에 다 집중돼서 너무 바쁜 거예요. 혹시 안 바쁘신가요? 예. 혹시 여기 다 혹시 여기 다 학생회장들이신가요? 거의 다 학생회장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선거를 통해서 회장들을 하신 거잖아요. 이 선거에 대해서 학생회장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치를 할 때 학생회 자치를 할 때 요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네. 역시 여러분 일찍 끝난 이유가 있군요. 네,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주셔서 사실 저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금 이 선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하나 이슈를 잡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선거로 인해서 선출직에 당선됐을 때 그러면서 그 역할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학사님이랑 말씀 비슷하게 이 결정권이 역할을 따라오는구나. 역할에 따라 자기 결정권이 따라오고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일단 이 선거와 회장의 역할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정확히 워딩을 주셔도 좋아요. 제가 혹시 오해를 만들까? 아까 그 입금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치서점이 있는 게 학급에서 아이들이 누구야라고 철수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입금 뭐 반장 그날만큼은 그 역할로 불려요. 다음에 그 역할이 내려놓으면 바로 그 아이의 본인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날만큼은 그 아이가 그 역할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선거로 인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도 같지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진즉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회에 대한 거나 기회를 어떻게 그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나 그 참여하고 싶은데 진입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로 인해서 혹시 오히려 되려 참여에 제한이 되는 어떤 참여의 기회에 제한적인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선거를 물론 당선되셨기 때문에 선거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선거를 통해서 누군가가 당선되고 역할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되려 그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레 포기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없었을까? 그래서 혹시 사라지는 기회는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동희님. 일단 저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학생회가 일원으로만 하고 직접 뭐 부회장이 된다거나 학생회장이 된다거나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일부러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그 선거라는 게 저는 항상 그러면 참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는 일단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학생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는 저희랑 같이 일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학생이 보통 임원 중에서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요. 그러면 학생의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학생회 내에서 나온 친구가 돼야 일단 그 전에 같이 활동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친구에게 설명을 하려면 지난 1년 동안 학생 활동해왔던 걸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서도 일단
분위기 내에서도 일단 전 학년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1학년의 경우는 사실 1학년은 그 전년도의 학생회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2학년, 3학년의 경우에는 3학년은 그 전 학생회장 선배는 저희가 학생을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에서도 누구를 뽑아라라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학년 내에서도 친구들은 제가 학생이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은 학생들도 많거든요. 학생회장 선거라고 하면 그냥 1번이면 1번 뽑고 2번이면 2번 뽑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 동희야 너가 학생이니까 누구 뽑아야 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저는 네가 뽑아라고 말하고 싶지만 속으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기회가 있었지만 안 한 것도 왜냐면 내부 분열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고민을 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물론 그 학생 회장을 해서 되면은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 학생이 일을 하던 걸 놓고 다시 참여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면접을 봐야 하고 다시 해야 하고 이런 게 너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보통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도 내부에서 뭔가 되게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되돌이표되고 그냥 했던 애가 또 하고 내년에 있던 애가 또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의 장단점이 처음에 장점은 그 일반 학생의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봤을 때 그냥 저 친구 말 잘한다. 약간 말을 또박또박하게 한다. 자기 그 말하는 거에 근거가 있다. 이런 뽑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거랑 또 학생 자치 능력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저 친구를 뽑으면 우리 학교가 바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말을 되게 뭐뭐뭐뭐 하는데 그 결과를 했을 때는 달라지는 경우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고치려면 그냥 처음에 그 입금이 활동점 그게 정말 처음에는 반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걸 없으면 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다 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일주일씩 누가 입금이 하면 진짜로 걔 이름을 바꿔서 그냥 입금아 이렇게 불러주는데 친구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활동들을 하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학생이 뛰어난 리더십을 갖진 않게 되더라도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거에 약간 단점이 조금 더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필요는 한데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약간 좀 활동을 이게 학생회나 약간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약간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발언해도 되나요? 그냥 생각이니까 그냥 약간 너무 많은 투표와 너무 많은 선거는 또 좀 상황이 어지럽다고 해야 하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리더십을 다 키우면서 지금 현대 세대의 리더십은 약간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게 좀 더 발전해서 학생들끼리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좀 이 활동을 하면서 약간 좀 과도기라고 해야 하나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성격상 나서는 걸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보통 지금 이런 임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걸 좋아했고 어른들한테 자기 얘기를 했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 리더십 교육이 확대가 되면서 학생들끼리에서도 의견을 내고 조율할 수 있는 약간 그래서 그 투표 선거 이게 그 큰 범위에서는 필요한데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 있어요? 예영님. 네. 이게 점점 열띄어지는데요? 일단 아까 동희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학생의 임원들 중에서 뽑는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작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총무부 차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 학생회장 선배님께서 한번 선거에 나가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러셔가지고 고민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나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원래 학생회에서 일했던 애가 회장이 된다면 편리한 효율성 측면으로는 정말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완전 왜냐면 제 부회장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임원으로 전에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던 부분이 많았지만 제가 알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같이 합쳐가면서 했던 건데 그렇게 효율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투표는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투표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놓고 보지 말고 우리가 일단 학생들이 지금 선거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번이면 그냥 그냥 나 1번 뽑을래 나 그냥 2번 뽑을래 이런 식으로 정말 크게 막 학생 자치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떤 공약도 잘 안 보는 학생들도 정말 많아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친구 얼굴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저 친구 성격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좀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학생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바탕으로 들어가자면 그런 교육과 이런 학생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학교 내에서 진행이 된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에 자주 접하게 된다면 자신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학습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학교에서 진행하는 간단한 투표에서부터 시작해서 후에는 뭐 좀 더 성장하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까지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집중해야 될 곳은 학교에서 과연 학생 자치와 민주주의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시 준비밖에 안 하고 있죠. 저는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좀 더 늘어난다면 학교 내에서의 선거도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원하고 조금 더 민주적이고 자치에 더 중요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 당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말씀 혹시 네 질문하셨는데 또 해도 어떻게 돼요? 답변을 네. 받으셨어요? 아주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진짜 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 정책이 이렇게 훌륭한 시민들을 진짜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제가 학생회장들이 너무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근데 서영석 학생이 아까 발표하실 때 그 이런 입시주의나 뭐 이런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지금도 예영 학생도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학생자치의 이 학생회장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입시제도의 가장 앞선에 계신 그 뭐라고 그러죠? 학생회장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과열되거나 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독점적으로 독점식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몰려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의식들은 없으신지 한번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저희도 교육청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생기부에 입력이 됩니다와 생기부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의 참여율이 엄청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회장의 활동들이 혹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시에 더 유리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표현이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될 사람을 밀어주는 형태의 혹시 선거나 학생회장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어떠십니까, 영성님? 저는 사실 그 수시를 안 챙기고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부 때문에 학생회장이 된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네, 저희 학생회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생기부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사실 없고 이름만 올리면 되니까 제가 시키는 일에도 잘 수행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 말씀 주시죠. 그거에 생각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지 이건 좀 이렇게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셨는지. 사실 그 학생부 선생님께서 그냥 학생의 임원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시는 편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꾸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임원들이 진짜로 한 활동에 대해서만 적어준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이시잖아요. 뭐 지금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궁금해서요. 학생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친구들이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리더다. 근데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조금 받으면 좋을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한번 해봐야지 내년엔 이렇게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쌓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영인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같이. 근데 하고는 싶은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이렇게 물꼬를 탁 터줬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이렇게 딱 터줬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 학교라는 게 모의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주는 역할은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처음을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는 일이 아니게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처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숙하고 노련하게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믿고 맡긴다면은 학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저희도 이게 해본 사람이 여기 해가지고 온 거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0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생 때 처음 한 거고,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교실 내에서 조그만하게 하는 활동들도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을 모아놔도 그 문제 상황이 생기면 일단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생기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일부라도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교사나 학교의 역할이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정말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그냥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학생들한테 뭐가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했던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같은 걸 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약간 방향성만 처음에만 학생한테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고 학생이 그러면 약간 막 어버버 하면서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을 캐치한 다음에 그 캐치한 걸 토대로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학생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간 하거든요. 저는 그 옆에서 친구들이 그런 것도 엄청 많이 봐가지고 친구들이 그랬던 사례를 보면은 그냥 옆에서 친구도 그냥 같은 친구도 경험이 있는 친구도 괜찮고 아니면 정말 진짜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이 하고 싶은 걸 물어보고 그냥 방향성만 제시해 주셔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제시하다 보면 자칫 이제 학생 자체의 그런 색깔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교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렇게 뒤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 어투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교사의 역할은 분명히 학생들이 모여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이랑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 방향이 자칫 옛날에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약간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만 해줘도 학생들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어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약간 부드럽게 약간 돌려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이것도 지금 말해보니까 좀 강압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말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슬쩍 이렇게 던지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는 어떨까 하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표정과 말투 그리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방금 배웠어요. 우리 3시에 끝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던져보고요. 일단 우리가 3시까지인데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자치 업무를 언제까지 맡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의 바로미터가 생겼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의 선거가 인기 투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학생자치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물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기 투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학생들의 결과가 인기 투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투표를 결과로서 지금 회장 부회장이 된 친구들이 만약 이 얘기를 들었다면 좀 속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학생자치가 사실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이 그럼 학생자치를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그럼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을 어디까지 또는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제가 오늘 한 5가지 질문을 만들어 왔는데 예, 그건 이제 안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완전히 오픈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처럼 그러면 그렇게 할까 하다가 내가 요청하지 않았던 쪽으로 그러니까 요청했던 곳이 아니라 또는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생기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을 때 그 친구가 자기 결정을 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라는 상황이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전 지금 얘기 듣고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맡기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쌓이고 그게 반드시 내년에 반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큰 깨달음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학생자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예, 저 현재 안남고등학교 자치부장이고요. 여기 계신 학생분들의 그 회장이나 학생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힘듦 이런 게 그 절절히 느껴집니다. 학생 자치 일단 저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했던 여러 가지 학생 자치 그 사업이나 내용 중에서 좋았던 거는 그 학급 운영비를 그 지급했던 거 그리고 이제 금액이 더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그 실제 학생 자치의 최종적인 목표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급 자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학급 자치가 안 되고 학생회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급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데 현재 예산이 이제 50만 원까지 내년에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예 대의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니네들이 절반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 30만 원이면 니네들이 절반은 선생님. 그러니까 예산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학급 행사라든가 뭐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뭔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그 인천시 교육청이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이제 저도 학생회를 몇 년 맡다 보니까 이게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한 선거의 문제,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학생회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자치라고 하는 게 어떤 자기결정권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참 바빠요. 그리고 그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서로 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소극적인 애들도 많아요. 그냥 알아서 결정되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학생회가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끝내보는 게 어떨까 하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정리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 자기가 개개인의 결정을 보장한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여러 결정이 충돌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결정의 충돌을 어떻게 공공성으로 이해하고 연대성으로 이해해서 문제의 합일점을 찾을 것이냐가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정해봐가 아니라 그런 결정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결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결정과 때로는 논쟁하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생각한다면 이 학생자치가 말하는 그 자기결정권은 민주시민교육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학급자치비가 70만 원이 내려갑니다. 네, 70만 원이 내려가는데 보내드리는데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보내서는 안 된다. 이 학급자치비가 내려왔을 때 학급에서 연간 계획도 세워보고 같이 예산도 고민해보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학급이 선생님들께서 아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안내서가 1월 내지 2월 내년 1월 내지 2월에 기본 운영비랑 같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보내드리고 또 연수도 준비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시간을 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